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이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죠.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이 6조 7천억 원 규모인데 어떤 명목에 얼마, 어떤 명목에 얼마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지 짧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금년 추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미세먼지 등 국민의 안전 관련된 쪽으로 해서 2조 2천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경기 상황을 봐가지고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 안정을 위해서 4조 5천억 해서 6조 7천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판례를 갖고 오셨네.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3년 연속 편성이 돼 있어요. 네. 2017년, 2018년, 19년 계속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2017년하고 2018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세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가 생각한 부분보다 세입이 많이 들어오고 또 경기도 또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 상황이나 그래서 2011년도에 11조 2천억 했습니다만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국가 채무 상환을 제외하면 한 6조 1천억으로 순수하게 이제 국민한테 집행이 돼요. 2018년도에는 순수한 금액으로 3조 9천억을 정부가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3조 8천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부세나 국가 채무 상관없이 6조 7천억 했기 때문에 3년간 따지면은 좀 큰 규모의 추경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산불 이렇게 국민 안전에 2조 2천억 그리고 이제 선제적인 경기 대응 4조 5천억 원 이렇게 하셨는데 먼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기존의 미세먼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조 9천억 원인가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1조 9,60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썼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집행률은 한 30% 정도 집행이 되고 그러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예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미세먼지 부분을 편성한 이유는 뭔가요? 항목이 틀립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연례 없는 그 초미세먼지를 겪으면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미세먼지를 지원한 분야가 주로 수동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산업, 생활환경까지도 다 커버하는 전방위적인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석탄 발전소의 그 석탄 발전량을 조정함에 따른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포넌트가 본예산하고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 1조 5천억의 추경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미세먼지 예산으로는 뭐 마스크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쓰는 거고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한 미세먼지 예산으로는 뭐 좀 더 큰 덩치의 그런 쪽에 쓴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추경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더 지원해 줄 분야는 더 지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규로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8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로 발생되는 소요 더하기 그 저희들이 산업이나 생활 쪽의 미세먼지를 진짜 대폭적으로 줄여보자 해서 그쪽에다가 재원을 더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산불 피해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산불 예산으로는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강원도 산불 예산으로 저희들이 940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거면 좀 충분히 될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선 산불 피해 조사가 이달 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조사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력 정원이라든지 헬기라든지 그다음에 소방 장비 확충 이런 분야에 한 940억을 우선 지원하고 피해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또 규모가 크면은 국회에서 추경하면서 경정을 하고 작으면은 예비비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제 경기 대응, 선제적인 경기 대응은 어떤 뜻입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말에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보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국제적인 경제 전망만 해도 그 0.4%포인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들이 작년 말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수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소비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정부가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을 또 저희들이 어쨌거나 정부가 좀 책임을 지고 보담아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이라는 그런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생경제 긴급지원은요? 민생경제 긴급지원은 큰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실업급여 같은 경우 한 8천억 정도가 모자라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이라든지 일본의 계층이 굉장히 지금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복지,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위기지역, 위기지역 또는 포항 같은 예. 경우도 지진이 네. 발생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긴급하게 지원하는 그런 민생 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렇게 해서 4조 5천억 원을 투입하면 네. 얼마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네, 저희들이 지금 전망으로는 0.1%포인트 정도를 올릴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편성을 한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일부 야당은 이번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네. 총선용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을 갖고 그러는 겁니까? 미세먼지나 산불은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이 경기 이것 관련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선제적 경기 대응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결코 총선용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요, 저희들이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민생 부분도 있습니다. 민생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재원을 배분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정부가 재원을 배분하면서 그 신성장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5G가 최근에 그 4월 초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땡겨서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벤처 창업 그리고 벤처의 성장 단계 도약 지원 그다음에 소비를 진작하게 하는 관광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 타겟을 넣었기 때문에 결코 어떤 특정한 지역 이런 목적으로 하는 그런 총선용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주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 못해놓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추경 예산 편성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예,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는 오히려 한국 못지않게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중 간의 무역 마찰 그다음에 브렉시트, 영국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폭풍이 이렇게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또 수출이 또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어려운 상황을 돋아주고 그다음에 경제 활력을 제기할 수 있는 혁신성장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더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희들이 6조 7천억 했습니다만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 얘기도 나오는 게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어려운 부분 그리고 이렇게 투입하면 분명히 경제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야당의 정부 측이 좀 설명을 많이 해주면 좋을 텐데 많이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그 야당하고 정당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설명하고 또 저희들이 정부 내에서도 또 논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빨리 추경이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야당도 뭐 산불이나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제 경제 성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총선을 좀 의식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내일 제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국회를 믿습니다. 이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 추경에는 고성 산불 또는 포항 지진 관련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상황까지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산안 편성하느라고 그동안 잠 못 자고 고생 많이 하셨을 때인데 이제 또 언제 처리되나 그거 걱정하느라고 또 잠 못 주무시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잠을 설쳐가면서 국회에 가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재정부의 구윤철 제2차관 모시고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